자, 매주 화요일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하고 뚫어주시는 스윗한 활명수 양희승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스윗한 활명수 양희승입니다. 일단은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추위에 강한 편이신가요? 어때요? 저는 이제 여름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약하시겠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름을 좀 더 좋아하고 겨울이 되면은 이제 춥기도 하지만 사실 이 주변에 어르신들이 좀 편찮으시거나 이제 맞아요. 또는 뭐 돌아가시거나 하는 일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기도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 되면은 막 스키, 썰매, 뭐 눈사람, 눈싸움 막 이런 거부터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님은 편찮으신 어르신들 걱정부터 하시고. 뭐 물론 저도 참. 당연히 겨울하면 하얀 눈밭이 생각나죠. 옛날에 뭐 그 러브 스토리 소피 마루송 맞나? 올리비아 센가? 하여튼 그 생각이 나고.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동키분과 상담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부모님의 행동에 약간의 좀 이상 증상이 발생이 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원래 이제 어머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영을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갑자기 좀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다. 수영이 잘 안 된다. 또 음식도 잘 하시는데 늘상 잘 하시던 이 음식의 레시피가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하시면서 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속상하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지 이런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 되면은 뭐 뇌경색 이런 노인성 질환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최근에는 암이나 뇌질환 이런 것처럼 치매 환자도 참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죠. 이에 따라서 자연히 이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인 치매에 대한 유병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험연구원의 치매 관련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202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약 901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은 22.8%에 다다른다라고 합니다.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이 22.8%. 그러면 이게 뭔지를 좀 알고 싶어요. 네, 경도 인지 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로 노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단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치매 단계가 있는데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약간의 인지 장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상태, 약간 좀 애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도 인지 장애 환자 수가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경도 인지 장애 환자와 치매 환자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치매 또는 치매 위험군에 이제 속하신 분들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무려 33.1%, 즉 3명 중에 1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동키분들 들으셨습니까? 65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들 중에 거의 3분 중에 1분은 치매이거나 또는 치매 위험군, 그러니까 경도 인지 장애에 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뉴스는 봤지만 이게 고위험군까지 속하면 이게 3분 중에 1분. 심하네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치매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 동키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최근 치매와 관련한 치료제 중에서 레카네맙이라는 치료제가 이제 지난 7월달에 세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치매는 원래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치료제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치매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네. 뭐 방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는 아두카두맙이라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이 항체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 임상 실험 과정에서 효과성에 약간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이 약은 또 약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고 하지만 이것과는 달리 이제 레카네맙은 임상 연구를 모두 마치고 이제 FDA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된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공식 입증이 된 최초의
치매 치료제가 등장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부모님이 또 치매로 이제 좀 고통받고 계시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치료제의 상품명은 레켐비라고 하는데 이 레켐비의 경우에 한 달에 2번 주사하는 방식이고요. 정맥에 투여를 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18개월 동안 이제 즉 초기 치매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통 1년 반 정도 투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치료 상황에 따라 기간이 뭐 연장될 수는 있고요. 우선 이 현재 가격의 경우에는 연간 한 26,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한 3,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의 도움이 없이는, 예를 들면 뭐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그 민영 이런 보험이 없이는 활용하기 어려운 치료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간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은 그림의 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치매 환자 중에서 약 40만 명 정도가 이 치료제의 투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만 명에게 약 3천만 원 정도의 이 레카네맙 치료 비용을 적용시키면 이걸 건강보험 제도에서 만약에 급여로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은 네. 약 12조 원 정도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예상으로는 초반에는 일단 비급여로 이제 혜택이 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치료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은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든 생각이 개인적으로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매보험으로 신약의 치료 비용을 마련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 신약의 치료 비용이 해당되지 않을까? 보장 내용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건강보험 제도 혜택이 언제 될까 하고 기다릴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치료가 급선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레켐비는 우리나라 식품의약청 안전처에 허가 신청 제출을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시기는 이제 대략 2025년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방금 이제 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 국민의 20%, 즉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그런 나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레켐비 치료제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네.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 뭐 뇌 심장 질환과 같은 3가지 국가대표 질병이라고 하는데 뭐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치매라는 질환, 또 치매 보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좀 지혜롭게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군요. 이제는 3대 질환이 아니라 4대 질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전문가님 말씀처럼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치매라는 질병이 암, 뇌졸중 같은 질병과 더불어서 중대한 질병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뭐 암, 뇌, 심장 요 3가지 보험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여기에 치매까지 함께 더해서 4대 질환에 대한 보험 대비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기존의 암이나 뇌졸중 같은 3대 질병은 이미 수많은 치료 방법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완치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치매의 경우에는 사실 레켐비가 치료제로 나오긴 했지만 치매를 완치시키는 치료제가 아니고 이 초기 치매에 한해서 이제 진행을 27% 정도 이제 인지 장애가 진행되는 속도를 그 정도 이제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치매야말로 사실 앞으로 뭐 길게 봤을 때 미래를 보면은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방송을 통해서 현존하는 치매보험 상품을 통해 치매보험에 지혜롭게 대비하는 꿀팁을 꼭 메모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무서운 질환이라고 어르신들이 뽑는 게 바로
1위가 치매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앞서 양승 전문가와 함께 임상 실험을 거쳐서 세계 최초로 미국 FDA 공식 승인을 받은 새로운 치매 치료제에 대한 정보 살펴봤고요. 치매가 미래에 특히 한국인에게는 암과 같은 중대 질병과 더불어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질병이 될 거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치매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성비 좋게 잘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럼 4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게 치매에 대비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유용한 정보를 주실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3부에서 치매에 대해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동키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크게는 기존의 치매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잘 가입을 한 건지 점검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것 같은데 새로 가입을 한다면 어떤 치매 보험이 좋은지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치매 보험이야말로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진짜 중요할 때 보장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게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다.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셔도 점검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님도 쉴 틈이 없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인생은 끊임없는 공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금융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점점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적응을 하려다 보면은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네. 방송 들으시는 동키분들도 모두 바쁘시고 힘이 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이 한번 받쳐서 네. 해야 되겠죠. 몸은 안 받치셔도 됩니다. 네. 지식만 받쳐주세요. 받칠 수 있는 건 받치려고 하는데 네, 파이팅! 다시 돌아와서 우선 그 기존의 치매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보장 내용을 보면 네.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가입한 지 예를 들어서 뭐 3년 또는 5년 이상 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5년 정도면 치매보험이 출시되고 얼마 안 된 즉 초창기의 치매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 치매보험의 특징을 보면은 가장 큰 부분이 중증 치매 진단비나 중증 치매 뭐 간병 생활자금 이런 식으로 중증 치매 위주의 그런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치매에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중증 치매 위주의 보장이다라고 하면 치매라는 걸 진단받은 그 초창기에는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치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치매 치료제 얘기도 했지만 점점 뭐 속도를 현존하는 그런 최고의 방법은 그나마 이런 그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진단이 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발전이 되겠지만 그 중증으로 가기까지 또 시간들이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치매 등급도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구분이 좀 되게 되는데 단순히 뭐 기억력뿐만 아니라 인지 영역과 같은 곳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판정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계산 능력, 언어 능력, 뭐 실행 기능 총 5가지 영역에서 문제 심각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뭐 다른 말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CDR 척도라고 해서 이제 임상 치매 척도인데 1점부터 1점 경도 치매부터 이제 3점 이상부터 이제 중증 치매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3점이면 치매가 꽤 진행이 된 상태니까 중증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느 정도여야지 3을 받아요? 네, 이제 실제로 CDR 검사에서 여러 영역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판단이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 뭐 사회 활동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집 안에서도 의미 있는 기능 수행이 없는 상태. 마지막으로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제 개인 위생이나 몸치장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대소변에 실금이 자주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치매보험을 초창기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중증 치매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치매보험이 CDR 1점부터 보장하는 보험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전 그 시점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중증 치매와 더불어서 경증 치매에도 보장을 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경증 치매 진단비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500많으면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중증 치매와 달리 경증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진단비는 지급을 하는데 매월 30만 원이나 이런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뭐 월 생활비나 간병 생활자금 이런 것들은 보장하지 않는 상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매보험에 가입하신 지 좀 오래되셨다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이 치매보험의 보장 내용이 경증과 중증 치매를 골고루 보장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봐도 어렵다라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 전문가님 말씀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치매보험이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안 된다 하신다면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새롭게 치매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 하는 분들에게 기준을 좀 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약 3가지 정도 요약해서 치매보험 가입 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네. 번째는 당연히 이제 경증 치매 진단비와 생활비도 중증 치매 못지않게 크게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라라는 것이고요. 2번째, 치매만을 보장하는 치매 전용 상품보다는 네. 치매를 포함한 장기 요양 등급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라입니다. 잠깐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치매 전용 상품보다 치매를 포함한 장기 요양 등급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라. 요 말씀. 그러면 그런 상품들이 있다는 거네요, 시중에. 네, 그렇죠. 오늘 치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환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뭐 치매도 무섭고 뇌졸중 이런 것도 무섭긴 하지만 인공관절 같은 수술로 인해서도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신은 멀쩡하지만 또 거동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또 다른 위험이기 때문에 치매 보험과 더불어 장기 요양 등급 보장을 해주는 이런 보험을 같이 보장해주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가지를 모두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다. 한 가지 팁이 더 있다고요. 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치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의 우선순위를 먼저 기억하라입니다. 보험의 우선순위와 치매보험, 무작정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뭐 이 또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금융상품 내역과 더불어서 보험 가입 내역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보험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백지 상태에서 새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의 경우다. 그러면 1순위는 당연히 실손의료비 보험, 2순위는 암, 뇌, 심장 그리고 수술비를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4인 가족에 100만 원의 보험료 납부하시는 분을 이제 그 보장 내역을 살펴보니까 네. 암 진단비는 무려 1억 5천만 원이세요. 두 부부가. 근데 뇌심장 혈관 진단비는 또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면서 보험료는 줄이고 싶은데 보험료도 줄이면서 추가로 치매보험을 가입하려고 또 알아보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치매보험이나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저렴하죠. 월 한 3만 원 정도에서 뭐 많게는 5만 원 이렇게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이렇게 남들이 가입하니까 나도 하나 가입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동키분들의 클래스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가성비가 떨어지는 좋지 않은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보험은 일반적인 통계가 있잖아요. 즉 한국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많이 걸리는지 맞아요. 이런 그게 위험을 중요해요.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나의 가족력이나 직업 또는 소득 이런 그 주관적인 나만의 상황을 또 추가로 고려해서 가입 기준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오늘 무엇이다 뭐 이런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하면 우리 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고 돈은 우리가 벌고 싶다고 막 이만큼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은 진짜 체계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누가 좋다고 해서 훅 가고 누가 이거 싸 그렇다고 싹 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소비해야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의 미래를 위협하는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치매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도 그 선택하는 기준 3가지를 꼼꼼하게 알려주셨어요. 경증 치매 진단비와 생활비 크게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치매를 포함해서 장기 요양 등급까지도 함께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을 한 뒤에 치매보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입한 치매보험 경증 치매 진단비와 생활비는 얼마를 보장하는지 확인하자. 둘째, 내가 가입할 치매보험 무턱대고
가입하지 말고 치매보험 가입 기준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하자. 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시간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